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한국교회사를 19번째 시간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뉴스를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한 주간의 뉴스를 한번 정리하여서 읽는 시간인데요. 매주마다 한 주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뉴스들을 찾아서 몇 가지의 뉴스만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오늘 다뤄볼 이 뉴스는 이 남는 쌀, 이 빈공국으로 첫 해외 원조를 보내는 뉴스인데요. 이 750톤을 캄보디아, 미얀마로 보내는 뉴스인데요. 이 국산 쌀이 처음으로 해외 원조용으로 지원이 되고요. 이 원조되는 쌀은 캄보디아, 미얀마 등 현지에 1년간 보관될 예정이며 이 보관 기간에 비상 상황 발생 시 재해구호용이나 빈곤 퇴치용으로 캄보디아 및 미얀마 국민에게 지원이 되고요.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식량 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산 쌀 하락을 부추기는 쌀 재고의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재수 농식품 장관은 이 기념식 전 배포된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원조가 비록 소규모로 이루어지지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 쌀 원조를 개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앞으로 쌀 지원을 매개로 수원국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해외 원조 확대를 통해 국내 쌀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쌀을 받던 나라에서 쌀을 주는 나라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 쌀 재고의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번째 뉴스는 이 비상구 열었더니 낭떠러지기 추락사, 황당하게 남편이 잃은 아내의 피눈물인데요. 이 노래방 낭떠러지기 비상구서 떨어져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사다리 등 피난기구만 있으면 형식상 법적 문제가 없어 이 법 개정으로 신규 업소는 안정장치가 이렇게 필수로 설치가 되어지지만 기존 업소는 권고만 있고요. 부산 안산에서도 이딴 추락 사고로 20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현행 법제도상 이 신규 업소에는 이 법 적용이 되어져서 안전망이 설치가 되어지만 기존 업소에는 권고만 내려지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춘천시 후평동 노래방 사고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에게 전해들은 이 남편의 사고 경위는 이 황당한 그 자체였는데요. 이 노래방에서 화장실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대로 아래로 추락을 하게끔 되어졌는데요. 이 김씨가 떨어진 곳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는 비상통로였는데요. 그런데 이 비상통로는 1층과 연결되는 접이식 사다리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는 낭떠러지기였는데요. 심지어 안쪽엔 추락을 방지하는 난간조차 없었고요. 이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존 건물에도 새롭게 법 개정이 되어져서 이렇게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세 번째 뉴스는 이 베이비박스 생명의 상자인가 영아 유기 조장 불법 시설인가 이곳에 베이비박스를 만든 이종락 목사는 교복 상의로 갓난 아이를 감싸고 하혈을 하는 채로 맨발로 찾아오는 청소년 미혼모 아이를 파묻으려다 마음을 돌려 흑투성이인 아이를 안고 오는 엄마와 같은 비참한 사연들이 이렇게 차고 넘친다고 말하는데요. 이 국내 1호 베이비박스의 탄생 배경은 이종락 목사는 베이비박스는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는 우리 교회가 오갈 데 없이 병원에 방치된 장애인 아동들을 보살핀다는 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영아를 갖다 놓기 시작했다라는데요. 이 버려진 영아가 혹시 뒤늦게 발견되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는 이 생각이 들어 베이비박스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베이비박스를 두고 현행법 위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현행법은 영아 유기의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하게끔 되어지는데 타인이 저지르는 범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조 행위 역시 처벌의 대상인데요. 이 베이비박스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도 있고요. 이러한 영아 유기에 대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주면 좋겠는데요. 네 번째는 이 경주 월성서 제물로 사람을 묻었다라는 뉴스인데요. 이 성벽서 국내 첫 인골이 출토되어졌는데 신라의 천년 왕성인 경주 월성 성벽에서 약 1500년 전 제물로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골 2구가 나왔는데요. 성벽 유적에서 인골이 출토된 것은 국내 최초로 제방을 쌓거나 건물을
건물을 지을 때 사람을 주춧돌 아래 매장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인주설화가 허구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어졌고요. 이 인골의 얼굴 주변에서는 나무 껍질이 부분적으로 확인이 되어졌고, 이 두 인골은 결박이나 저항의 흔적이 없고 곱게 누운 점으로 미뤄 사망한 뒤에 묻힌 것으로 판단된다고 연구소는 설명하고요.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경주 월성은 제5대 파사왕 22년 101년에 축성을 시작했으며 신라가 망한 935년까지 궁성으로 쓰였는데요. 오늘 마지막 뉴스는 이 위독한 환자예요. 경찰 구급차 신호 위반, 이 단속이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경찰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길에 세워놓고 교통위반 단속을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은 난폭 운전을 일삼는 일부 사설 구급차 단속을 위해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지만, 환자 가족은 생명을 담보로 한 무리한 단속이라며 분통을 터뜨렸고요. 이 응급 환자가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설 구급차는 최근 3년간 9,000건에 육박하며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설 구급차들의 불법 영업과 난폭 운전이 거리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며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하지만 일부 얌체 구급차를 잡으려다 이른바 생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닌지 단속과 규제의 통성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응급차라고 한다라면은 항상 먼저 지켜줘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데, 허위로 달려지는 차들 때문에 정말 진짜로 위급한 환자들이 이렇게 손해를 발생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줄어졌으면 하고요.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이슈들 가운데서 5가지를 한 골라서 뉴스를 읽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주에도 한 주간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그런 뉴스들을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